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최현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의사, 물리치료사, 카이로프랙터, 오스테오파스 이들의 추구하는 바와 더 나아가서 각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떤 게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철학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관점인데요. 의사의 관점은 저희가 통증이 있거나 문제가 생긴 곳에 대한 병리적이고 생리적인 현상들을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래서 어디에 파열이다, 어디에 염증이 생겼다, 어디에 디스크가 튀어나왔다 같은 현상에 주목합니다. 처치도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처치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파열이 된 것을 다시 꿰매고 튀어나온 것을 자르고 이런 처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처치들은 수술적인 치료나 화학적인 치료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부작용이 좀 심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확실하게 처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초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염증이 생긴 이유가 많이 써서 그게 과연 원인일까요? 왜 많이 쓰여졌는지에 대한 초점을 또 알아야 되는 것이고 왜 거기가 파열이 됐을까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확실한 처치의 관점이 더 많은 게 제가 생각하는 한계인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서 물리치료사의 관점입니다. 물리치료사의 관점은 아픈 부위가 왜 아파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아파진, 여기가 과사용이 되는 원인이 다른 근육의 약증, 즉 힘이 없어서라든지 어떤 동작에서에 대한 보상 패턴 때문에 과도하게 쓰여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움직임에 대해서 원인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겠지만은 보다 다시금 움직임을 되돌릴 수 있는 올바른 움직임으로 나아갈 수 있게 치료를 하고자 하는 학문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의 학문과 물리치료사들이 공부하는 학문은 엄연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의과 간에는 있지만 분야가 아예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의 제한점은 너무 근골격계만 보다 보니까 그 아픈 현상들이 근골격계 외적으로 아파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처치를 하기가 미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에 대한 접근으로만 해결되지 못하는 질환에 대해서는 좀 한계점이 조금 명확해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카이로프랙터들이 나오는데요. 카이로프랙틱의 관점은 올바른 척추 정렬에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척추 정렬을 가지고 있으면 사지 말단에 대한 관절들의 움직임도 좋아질 것이고 그것들이 병리적으로 아파진 이 통증도 잠재울 것이고 다시금 회복하게 만들 것이라는 생각인데요. 이것의 장점은 물리치료의 그런 움직임의 초점보다는 몸 전체에 대한 구조를 보기 때문에 보다 더 멀티플하게 원인을 찾을 수가 있고 또 멀티 관절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인 접근을 해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한점은 구조와 통증이 다 매칭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조가 틀어졌는데도 안 아픈 사람도 있고 구조가 멀쩡한데도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오스테오파시에 대한 관점인데요. 오스테오파시의 관점은 구조와 순환에 대한 관점입니다. 구조적으로 카이로프랙터처럼 올바른 구조가 또 몸의 기능을 만든다는 관점도 가지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 혈액순환, 림프순환, 뇌척수액의 순환, 신경의 순환까지도 좀 더 넓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픈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의 문제와 또 순환적인 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보기 때문에 다양한 접근이 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적인 접근을 정형외과에서 하고 피부적인 문제는 피부과에서 하고 또 신경적인 문제는 신경과에서 한다고 봤을 때 오스테오파시 쪽은 그것들을 같이 엮어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의 문제와 림프순환의 문제 또 근육의 문제 이런 식으로 다 엮어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고 확실히 더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은 이 포괄적인 것과 반대적으로 명확하게 어떤 것들을 집어내기가 좀 어렵다는 것이고 너무 순환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움직임이나 체형에 대한 좀 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 살아나다에서는 오스테오파시 관점을 추구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플러스 저는 물리치료사이기 때문에 움직임에 대한 관점을 섞어서 치료합니다. 순환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바로 세우고 순환을 좋게 만든 다음에 그것들이 잘 유지될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움직임을 수정해주고 체형의 개선, 즉 어떤 움직임의 패턴을 더 체득화할 수 있게 만들어서 체형의 개선까지 도모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건강적이고 예방할 수 있게까지 좀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각각의 관점들이 제 생각에 제한점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사실상은 다 필요한 관점이죠. 너무 안 좋을 때는 주사도 놔야 되고 약도 드셔야 되고 수술도 해야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관절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안 나오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적인 접근을 또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고, 척추에 정렬이 너무나 문제가 될 때는 그것들도 제대로 교정받아가지고 그런 순환적인 것들도 덩달아 좋게 만들 수도 있어야겠죠. 그리고 뭐 오스테오파시 쪽으로의 다양한 접근, 내장기계나 신경 또 뇌 쪽까지도, 두개골까지도 같이 보면서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나다에 추가하는 관점처럼 커스터마이징, 나한테 뭐가 문제였고 나한테 맞는 운동이 무엇인지까지도 컨설팅 받을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치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